우리는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읽고 그 세계에 참여하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만화, 어쩌면 애니메이션, 어쩌면 소설, 또 영화가 될 수 있죠. 어쨌거나 저는 그 중에서 비디오 게임을 제일 좋아하지만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직접 조작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여타 매체는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비디오 게임은 여러가지 인력에 이끌리며 마치 제 자유의지를 발산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일종의 해방감과 고향감을 느끼게 되죠. 이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 탓인 걸까요? 아니면 시대적인 문제인 걸까요? JRPG는 아무래도 현대 게이머들에게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죠. 반복적이고 긴 대화문과 장시간의 플레이 타임 때문에 자칫 플레이어에게 피로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은데 말이에요. JRPG도 게임 산업의 발전에 발맞춰 충분히 중흥하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더 플레이어에게 친화적인 UI와 UX, 더욱 다채롭게 변하고 있는 전투 시스템, 오픈월드와의 융합이나 결국엔 하나의 스탠다드를 거듭난 게임이 있을 정도죠. 오늘 리뷰할 게임 Sea of Stars 또한 JRPG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2023년 최고의 인디게임으로 뽑히는 등 엄청난 찬사를 받았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정작 소비자들은 이런 평가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Sea of Stars 리뷰입니다. Sea of Stars는 캐나다의 인디게임 개발사 사보타지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게임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고전 게임을 본딴 게임을 개발해왔는데 예를 들자면 닌자 용검전을 오마주한 더 메신저와 같은 게임들을 개발해왔죠. 그리고 지난 8월에 발매된 Sea of Stars 또한 마찬가지로 고전 게임을 오마주한 게임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고전 JRPG를 계승하고자 하는 작품입니다. 그 만듦새나 분위기는 북미에서 크게 히트한 JRPG 게임 크로노 트리거를 빼닮았고 턴제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액션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스템은 마리오 RPG를 빼닮았죠. 총 정리해보자면 북미에서 개발한 JRPG라는 뜻인데 서양의 RPG인 WRPG와 완전히 대비되는 장르를 개발한 만큼 무언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을까요? 이 게임을 리뷰하면서 한 가지 특기할 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높은 평론가 평점은 91점에 추천도는 무려 97%나 되는 디아블로4를 상회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저 평점은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게임은 2023년 최고의 인디게임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고요. 맙소사, 또다시 평론가와 소비자 사이에 의견 차라도 생긴 걸까요?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그 무엇이냐 골프 게임처럼 말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 사안인 걸까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긴 해요. 죄송. Sea of Stars는 두 명의 소년 소녀 자일과 발레리아 이야기를 따라가며 시작합니다. 이 둘은 각각 태양과 달의 전사로 거듭나서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는 악당들인 잠식자에게 대항해야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죠. 아 진짜 꿈에 보기 무섭게 생겼네 씨발. 그리고 항상 그들의 곁에는 비록 전사로서의 재능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소꿉친구 가를이 있습니다. 이 셋은 여러 마을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계를 멸망으로 몰아넣으려는 악의 축 잠식자를 처단하러 모험을 떠나죠. 정말 뻔하기 짝이 없는 전형적인 JRPG의 왕도적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게임은 어째서 굳이 이런 뻔한 서사를 들고 나타난 거고 애초에 왕도적 이야기라는 것이 뭘까요? 아시다시피 북미와 일본은 롤플레잉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가지고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죠.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이 등장할 당시인 1974년 때마침 메인프레임 컴퓨터가 빠르게 발전하며 전자게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북미는 이 시트지 몇 장과 대화문으로만 열린 세계를 컴퓨터화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왔죠.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제가 좋아하는 게임인 폴아웃 뉴베가스 같은 게임도 등장할 수 있었고요. 이 열기는 북미라는 대륙을 넘어 지구 반대편 일본까지 가게 됩니다. 비디오 게임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팽창하던 일본에서는 이에 깊은 영향을 받아 가정용 게임기의 한정된 용량 속에서 롤플레잉 게임을 구현하기 위해서 자유도를 제거하고 깊은 서사를 집어넣게 됩니다. 비디오 게임의 장르를 가릴 수 없는 현재는 크게 의미조차 없겠습니다만 극한의 자유와 극한의 서사로 갈라졌던 두 진영의 RPG. 이 게임은 그중 올드 JRPG를 계승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요. 그 의지가 저에게 전해진 것인지 실제로 이 게임을 플레이했을 때 이야기가 조금은 유치하고 뻔하더라도 세계관 몰입이 정말 좋았습니다. 픽셀 아트는 그 퀄리티가 높다 못해 아름다울 지경에 게임의 오리지널 트랙은 Sea of Stars의 무드와 어울리게 작곡되었죠.
씨 오브 스타즈는 이런 JRPG 특유의 무드를 가져가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거치는 것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던전의 진행과 전투 모두 지루함을 지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죠. 필드를 입체적으로 사용하여 줄타기나 절벽 이동을 하기도 하고, 바람을 불어서 물체를 옮기거나 태양과 달의 전사라는 캐릭터성에 맞게 낮과 밤을 조작하여 퍼즐을 풀어내기도 하며, 그래플러를 이용해 건너편 지형으로 넘어가는 등 정말 여러가지 이동수단으로 지형을 누비며 퍼즐을 풀고 곳곳에 숨겨진 보물상자를 획득합니다. 퍼즐의 난이도가 꽤나 직관적인 편이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 지루함이나 답답함을 느낄 새가 없었죠. 어허, 이거 시간 바꾸는 거 존나 멋있다. 이거는 진짜 도트도 장난 아니고. 전투 시스템 또한 버튼 액션을 추가하여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 턴제 게임에 약간의 변화를 준 것도 괜찮았습니다. 적의 공격이 플레이어의 캐릭터들을 가격할 때 추가적으로 버튼을 입력하면 그 공격을 받아치는 저스트 가드 시스템으로, 어째서인지 그 게임의 퍼펙트 가드랑 비슷한 이름이네요. 아무튼 사뭇 리듬 게임을 하는 듯한 경험을 느낄 수 있었기에 꽤나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만, 막아! 그렇지. 그 타이밍이 몬스터마다 모두 다르고 도트 그래픽 특성상 정확히 언제 받아쳐야 하는지도 잘 알기가 힘든 데다가 몇몇 적들은 아예 대놓고 틀리라고 엇박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열불이 뻗치기 일쑤입니다. 그렇지, 와봐. 하나, 둘. 아, 이거 어떻게 맞아야 돼? 게다가 문제는 이 저스트 가드가 단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보너스 개념이었다면 몰라도 저스트 가드를 하지 않으면 전투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 진행이 버거워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 게임의 퍼펙트 가드와 쏙 빼닮았습니다만, 그래요, 뭐 여기까지는 마음에 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저도 몬스터마다 다른 타이밍을 캐치해 파괴하는 것을 나쁘지 않게 즐겼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씨 오브 스타즈가 고전 게임을 오마주하며 나름대로 발전시킨 노력이 빛을 발한 부분입니다. 퍼즐과 저스트 가드, 꽤 참신하고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이 게임이 평론가 평과 소비자 평이 갈리게 되는 주요 사안이고 전투 시스템의 결함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바로 게임이 너무 지루하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씨발 진짜 그냥 전투할 때마다 이걸 해야 돼? 지루해 죽겠어. 그냥 아주 그냥 싸울 때마다. 턴제 전투의 지루함을 지우기 위해서 버튼 액션을 차용한 건 참 좋은데요, 그래놓고 전투 스킵이나 배속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은 멍청함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에 몬스터 헌터 스토리지를 리뷰할 때 턴제 전투를 보유한 게임은 법적으로다가 강제로 배속을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러한 법이 실제로 입법이라도 됐었다면 이 게임은 무기징역형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냥 지루합니다. 아니, 스킬 쓸 때마다 이래야 되냐고, 내 손가락! 꽤 재밌는 전투를 가지고 있는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한 턴 한 턴이 길고 지루한 흐름을 지녔기 때문에 점점 몬스터와의 전투를 꺼리게 됩니다. 그래요, 턴제 전투가 지겨울까봐 버튼 액션으로 저스트 가드를 넣은 건 칭찬해줄만 하죠. 그런데 그 저스트 가드를 잘 맞추라고 모든 캐릭터들이 다 느릿느릿하게 공격을 처하고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가려워 죽겠다고요, 답답해서! 이 속도로 가면은 그래도 내일까지 얼추 좀 마무리 될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만 좀 와라. 만약 이 게임의 느릿느릿한 전투가 마음에 들어 몬스터와의 전투를 하나도 피하지 않았더라도 게임을 대충 진행한 플레이어와의 간극은 그리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게임은 RPG라는 장르를 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요소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각 캐릭터에게 주어지는 스킬의 개수가 너무 적어서 스탯을 아무리 찍어봤자 그다지 성장했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웬만한 장비들은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진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진짜 RPG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는 기분이 잘 안 들죠. 이 게임은 거의 JRPG의 탈을 쓴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뭐야 이 새끼는. 또 전투야? 적들 또한 플레이어의 레벨을 바짝 추격해오는 데다가 게임이 진행되어도 배우는 스킬의 가지수는 적고 스킬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자원인 MP가 정말 개족같이 부족해서 작품의 막바지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은 만족스러울 정도의 화려한 전투는 불가능합니다. 거의 20시간 정도를 느릿느릿한 움직임의 전투를 실시간으로 직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죠. 제가 옛날에 여기를
옛날에 다크소울이 저장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게 엑스박스에다가 19금 인증을 못하면은, 성인 인증을 못하면 저장을 못할 때가 있었어. 스킬 다 끝났나? 안 끝났네. 그럼 다크소울 더 해야지. 근데 내가 그때 그냥 어거지로 게임을 계속했다. 적은 스킬의 개수와 한없이 부족한 MP는 일반 공격과 조화롭게 섞어 쓰라는 의도가 보이긴 하지만, 문제는 또 다른 전투 시스템인 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일반 공격의 장애물이 되죠. 록 시스템은 캐릭터들의 스킬에 주어진 속성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무효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몬스터가 공격을 하기 전 옆에 표시되는 타일과 일치하는 속성의 스킬을 모두 맞추면 몬스터의 공격을 캔슬하고 턴을 넘기는 시스템이죠. 플레이어가 스킬을 더욱 신중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전투에 전략성을 부여한 시스템이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MP가 너무 부족해 스킬을 자주 사용할 수 없어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굳이 이 정도로 MP 소모량을 늘려야 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죠. 그냥 짜증이 납니다. 그냥 뭔가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그래요, 뭐 록 시스템 자체는 참신하긴 한데요, 일부 보스나 적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도 못하게 불합리한 패턴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전략성을 대폭 늘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전투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성향이 강합니다. 어디 보자. 달 4개랑 일반 공격이랑 태학이랑 독 2개? 아니 이건 못하는 거잖아. 아니 그래, 달 4개랑 독 하나랑 태양은 어떻게 깐다고 쳐. 근데 독 남은 거 하나는 그냥 못 간다니까? 이거 그냥 못하게 나온 거야. 아! 반피 낚아였잖아. 고전 JRPG를 현대적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도입했다는 사실은 지각했지만, 조금만 더 면밀히 관찰하고 세심한 손길을 주었다면 훨씬 더 재밌는 게임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스킬 그래픽은 진짜 멋있다. 그거는 진짜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 엄청 멋있어. 아 진짜 정말 진짜 존나 씨발 아쉽기는 한데요, 사실 여기까지도 제 입장에선 아쉽다 수준이지 평론가와 소비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모든 게임은 아쉬운 점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이 게임이 평론가 평과 소비자 평이 극명하게 갈리는지의 진정한 이유는 약 20시간 즈음에 알게 됩니다. 왜냐면 스토리를 개씨발같이 조사버리거든요. 지금 여러분은 웬 배 하나가 우주를 갈라 날아가는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이건 이 게임의 스토리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안드로메다로 가거든요.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일과 발레리라고 하는 소년소녀가 주인공인 건 이미 말씀드렸었죠. 이들이 소꿉친구인 가를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 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일단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게임의 대부분의 서사를 가져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을 이름을 정할 때예요. 아이디어 제공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엔 가를? 잠시만요. 뒤적뒤적. 야, 이제 마을 이름까지 네 이름이냐? 가지가지한다. 가를? 씨발놈아,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를. 이건 마을 이름으로 쓰기엔 부적합해요. 네가 여태까지 모두를 이끌었잖아 친구. 씨발 새끼들이 그냥. 고생은 내가 다 하고. 가를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공들보다 더 주인공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플레이어의 명예와 명성을 모두 앗아가는데요. 한마디로 메리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참 의문스러운 게, 도대체가 주인공을 둘이나 세워놓고 엉뚱하게도 동료 캐릭터에게 이런 진주인공적인 면모를 몰아줬다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주인공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캐릭터들의 감정이나 서사에 공감하기 어려운 문제는 차치하자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100번 양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진짜로 안드로메다로 가버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이 배 보이시죠? 주인공들은 세계의 숨은 잠식자를 처단한다는 목적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한 채 갑자기 짐을 싸고 배에 올라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 그곳에 도착하니 갑자기 거대 로봇과 전투를 시키질 않나? 엥? 로봇? 이게 웬일이람? 다른 행성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다른 게임에서 온 것 같이 생긴 새끼가. 심지어는 지난 20시간 동안 동료로 다녔던 도적 캐릭터가 사실은 사이보그였다고 커밍아웃까지 합니다.
아니 씨발 사이보그였다고? 게임을 직접 20시간 넘게 플레이한 저도 어안이 벙벙한 장면입니다. 방금 전까지 들판에서 요리를 만들어 먹고 용을 타고 날아다니며 친구들과 함께 랑데부를 하는 등 판타지 세계에서의 모험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정말 설명도 없이 갑자기 파티를 SF 세계관으로 날려버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원래 이런 분위기의 게임이 아니고 이건 마치 해리포터 최종장에서 해리가 볼드모트에게 과학 무기를 공격하는 느낌이나 스타워즈인데 갑자기 주술을 걸어가지고 다스베이더를 구두 인형으로 죽이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물론 SF 세계관으로 날아가기 전에도 아틀란티스와 비슷한 월드를 방문하거나 지옥을 연상케 하는 월드를 방문하긴 하는데요. 갑자기 다른 행성으로 날아가더니 동료가 사이보그임을 고백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핍진성을 너무 해친다고요. 시벌탱 어이가 없네. 사실 저도 이게 크로노 트리거의 게임성을 그대로 갖다 박아서 생기는 문제점인 건 압니다. 이 게임이 계승하고 있는 고전 RPG 명작 크로노 트리거도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과거와 미래를 방문하는 등 여러 시간대와 배경을 교차하며 틀에 갇히지 않는 참신한 서사를 보여준 건 아는데요. 이 게임은 시발 크로노 트리거를 잘못 뺏겨도 한참 잘못 뺏겼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플레이해온 모든 이야기가 물거품이 되거든요. 20시간 넘게 쫓아왔던 숙적인 잠식자인지 뭔지는 갑자기 비중이 공기화돼버리고 행성 포식자라는 새끼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 진 보스 자리를 꿰차더니 턴제 전투도 아니고 슈팅 게임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재밌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인걸? 이게 씨발 뭔 데드 스페이스예요? 행성 포식자? 게다가 마지막 보스가 슈팅 게임인 건 또 뭘 오마주한 겁니까? 데빌 메이크라이 최종 보스? 우! 내가 이기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핍진성이고 개연성이고 후반부에 모두 날아가 버려서 이 작품의 본질이 뭐였는지, 내가 30시간 남짓을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단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게임이 엉망이 됩니다. 예, 맞아요. 이 좆병신같이 급발진하는 스토리 때문에 소비자와 평론가 사이의 평이 극명한 거죠. 왜냐면 평론가들은 게임 끝까지 안 하잖아. 봅시다. 고전 RPG와 동시간대를 거쳐왔던 평론가들은 이 게임에 높은 평을 줬을 테고 말이죠. 그리고 이 게임을 끝까지 해보지 않은 평론가들도 높은 평점을 줬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는 이 정도로 소비자들과의 평이 갈릴 수가 없죠. 일단 저부터도 이 게임에 좋은 평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JRPG라는 장르는요, 탄생 배경부터 서사를 중요시해온 장르입니다. 그러니 올드 JRPG를 정신적으로 계승하려고 하는 이 게임을 정확하게 리뷰하려면 서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죠. 근데 그게 너무 좆같습니다. 이러한 비판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이 2023년 인디게임 부분에서 고티를 수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솔직히 가감없이 직설적으로 솔직하고 진실되게 제 의견을 그대로 말해본다면 그냥 인디라서 라는 이유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거대 자본의 개입 없이 이 정도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긴 하거든요. 단지 그 핵심 재료들이 너무 애매한 재료로 쌓여져 있을 뿐이죠. 영상의 처음에서 JRPG가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이 게임은 그러한 장르의 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장점이 없는 게임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고전 RPG의 향수를 느끼고 싶으신 올드게이머라면 너무 추천드릴만 합니다. 편법으로 구축한 것이 아닌 정말 그대로 재현해낸 아름다운 도트 그래픽, 그리고 전투 시스템도 사실 2023년 게임이 아니라고 친다면 크게 단점이 되는 부분도 아니죠. 왜냐면 이 게임은 정말 고전 RPG를 복각하는 데에 집중했거든요. 불편함도 복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치명적인 단점은 아닌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외에도 스토리에 더 몰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애니메이션이나 100곡이 넘는 수의 수려한 OST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정말 취향이었던 건 요리를 만들 때 나오는 픽셀아트가 너무 좋았죠. 요리 레시피를 모으는 것이 이 게임의 수집형 컨텐츠 중 하나인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부가적인 수집을 해야 하는 건 보통은 제 취향이 아니지만 이 게임에 한해서는 요리 레시피를 전부 수집하려고 할 정도였죠. 이 게임을 엔딩까지 플레이한 제 소감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전투 시스템은 모두 참신했지만 하나같이 다 결함이 있었고 스토리 또한 마지막에 급 전개만 자제했더라도 이 정도로 박한 평가를 듣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나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무드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족감을 완수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제가 개 박살난 스토리 때문에 상실감을 느꼈던 것은 20시간 넘게 질리지 않고 이 게임의 매력에 푹 빠졌다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씨 오브 스타즈,
제가 이래저래 가혹한 평가를 준 것 같지만 게임을 플레이함에 있어서 서사를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거나 고전 게임을 즐기는 올드 게이머라면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뛰어난 수준의 도트 그래픽에 한번 빠져보세요. 무엇보다도 이 게임은 장르 게임으로서는 본분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골든 조이스틱 2023년 베스트 인디게임 부분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물론 씨발 나는 동의 못하긴 솔직히 못 만든 게임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수준이 그냥 어중간해. 도트는 이뻐. 도트는 너무 이뻐. 미술은 참 잘했는데 나머지 건 모르겠다.